12월 20일 넥스트 사이언스도 상승했고 HLB도 상승했고 HLB 생명과학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HLB 생명과학만 11%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있는 걸까요? 13일 이후로는 공시도 없고 딱히 이슈가 될 만한 뉴스도 없습니다. 11% 상승은 다른 HLB 관계사들에 비해 HLB 생명과학만에 뭔가가 있는 건데 그게 뭘까 궁금해하던 찰나에 한 구독자님이 눈이 띠용 커지는 정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26일 상장하는 1000랩의 2대 주주가 라이퍼 리버라고요.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기존의 지분을 들고 있던 투자자는 대박을 치는 겁니다. 게다가 HLB 생명과학은 라이프 리버의 지분을 순도 99%로 들고 있거든요. 만약 26일 상장하는 1000랩의 2대 주주가 라이프 리버라면 사실상 HLB 생명과학이 2대 주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이슈가 있기에 미리 오른 건가?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우선 2대 주주라 라이프 리버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1000랩으로 가겠습니다. 26일 상장하는 1000랩의 최대 주주는 지분 23%의 천종식입니다. 천종식 1000랩 대표이사는 서울대 미생물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2대 주주를 확인하러 가볼 차례인데요. 과연 2대 주주는 상하이 바이오테크입니다. 라이프 리버는 무슨 웬 중국 바이오 기업이 11%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니까 3대 주주부터는 5% 미만 지분입니다. 녹심자 홀딩스와 서울 글로벌 바이오가 5% 룰에 걸리지 않게 4.85%까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딜 봐도 라이프 리버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걸 찾았나 싶은 마음과 함께 요새 하도 찌라시 가짜뉴스가 떠도니까 의심의 마음을 한껏 갖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구하셨는지 말이죠. 확인해보니 근거 없는 찌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조사해봤습니다. 저 의문의 2대 주주 상하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중국에 있고 건물 위치도 중국 상하이에 있는 걸 보니 중국 기업인 것은 거의 확실해져 갑니다. 라이프 리버가 중국 기업이었나? 가만 보니까 라이프 리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정확히 라이프 리버입니다. 라이프 리버 웹사이트입니다. 간 사진도 있고 바이오 회사가 맞는 것 같네요. 와, 이거 라이프 리버가 진짜 HLB 생명과학의 라이프 리버가 맞다면 진짜 대박이죠. 하지만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그 라이프 리버가 그 라이프 리버인지 말이죠. 여기는 HLB의 홈페이지입니다. 라이프 리버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클릭했을 때 아까와 같은 파란색의 웹사이트가 뜨면 같은 라이프 리버가 맞죠. 너와 내가 같은 나이고 너인지 합을 맞춰보는 겁니다. 과연?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입니다. 중국의 라이프 리버는 PCR 기반 분자 진단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한국의 라이프 리버는 바이오 인공간 업체이고요. 아쉽지만 26일 상장하는 1000랩의 2대 주주는 HLB 생명과학의 라이프 리버가 아닌 중국의 라이프 리버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업명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리버가 중국은 R이고 한국은 L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중국 기업은 인생 강물, 한국 기업은 인생 간입니다. 완전 다른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회사 위치도 중국의 라이프 리버는 비행기 타고 중국 가야 하지만 한국의 라이프 리버는 차 타고 좀만 가면 나옵니다. 그럼 왜 중국 라이프 리버는 1000랩의 2대 주주가 될 정도로 투자했을까요? 그건 바로 1000랩도
중국 라이프리버처럼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업을 하는 기업들인 것이죠. 레이어전트는 화학 분석에 쓰이는 시약을 말합니다. 중국의 라이프리버는 레이어전트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중국 라이프리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레이전트의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므로 인간 분석 리에이전트를 클릭했습니다. 휴먼 어세이는 인간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PCR 기반 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한 만큼 PCR 키트들이 대다수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를 클릭해봤는데 가격을 보려면 사인인을 하라고 하네요. 비싼가 봅니다. 이상으로 철랩의 2대 주주가 진짜 HLB 생명과학의 라이프리버인지 알아봤는데 결과는 아니었죠. 그 과정은 재미있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철랩도 한번 보겠습니다. 철랩은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의 리더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 몸에는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불리는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합니다. 미생물의 미가 한자로 작을 미자이고 영어로는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바이옴에 마이크로가 붙은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바이옴은 뭘까요? 바이옴은 커뮤니티, 즉 생태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들 영상 보면 댓글이 바글바글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한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에는 몸속 100조 개의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일컫는 말입니다. 미생물 군집에는 세균, 고세균, 원생생물, 균류 및 바이러스도 포함됩니다. 호스트, 인간의 건강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 또는 제2의 뇌로 불립니다. 이 중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정신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치료제와 면역항암제라고 말하면서 이 세 분야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HLB 컨텐츠를 다루면서 정말 많은 제약들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중항체를 이용하는 방법, 고분자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 항체와 약물을 합체시키는 방법, 면역세포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이번에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미래가 암울하다 하는데 이 중에 몇 개만 대박이 나와도 우리 건강 문제는 정말 말도 못하게 빛나는 진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암은 2030년에 정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사는 고바이오 랩입니다. 고바이오 랩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실제로 사람의 여러 생물 활동이나 질병이 몸에 사는 미생물들과 연관됐다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생물 그까이 거 커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건데요. 이제부터는 미생물의 우리에게 미친 놀라운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미국 에모리대에서는 장내 세균이 폭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만 유전 변이가 있고 폭식하는 쥐에 대변을 유전 변이가 없는 쥐에 투입했더니 이식받은 쥐도 폭식하고 살이 쪄버렸습니다. 또 정말 최근인 2018년에는 균이 없는 무균 쥐들이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마도 장내 미생물들의 입장에서 미생물이 없는 호스트 생쥐를 생존과 번식 사이클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게 철랩의 일입니다.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